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역 초짜를 타짜로 만들어 드리는 주식회사 코비전 상사 대표이사이며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겸교수인 백상현입니다. 최근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많은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국가가 심지어는 전 세계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무역업계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우리나라 수출기업과 우리나라 전체 수출은 지속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강의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대면 마케팅이 불가능한 상황 하에서도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대면 방식의 수출 마케팅, 즉 언컨택트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대략 6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소 지루하실까봐 20분 단위로 나눠서 3번에 걸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언택트 마케팅 트렌드에 관한 것이고요. 두 번째, 실전 수출 마케팅 전략. 세 번째, 실전형 마케팅 전략 이론. 네 번째,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언택트 방식의 해외 바이어 발굴.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택트 마케팅이란 무엇이냐? 다소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면 언택트 마케팅이란 비대면 마케팅을 의미하며 대면 접촉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의 정서적 불편을 해소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서 보편화되어 있고요. 현재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기술과 접목하여 더욱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역에서의 언택트 마케팅 절차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첫 번째, 무역에서의 언택트 마케팅이란 해외 타겟 마켓을 선정하고, 두 번째, 해외 시장 조사를 하고 타겟 마켓을 확정을 하고 해외 바이어 발굴에 이르는 일반적인 절차를 인터넷 혹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언택트 수출 마케팅의 사례를 보면은요, 첫 번째, 해외 타겟 마켓 1차 선정을 할 때 우리가 언택트 방식으로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한국무역협회, 키타에 혹은 관세청의 수출 통계 자료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해외 시장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빅데이터인 한국무역협회의 트레이드 랩이나 아니면 코트라의 해외 시장 뉴스, 그 다음에 일반 마케팅 업체에서 만들어 놓은 마켓리서치.com이라는 사이트를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인터넷 검색 엔진을 통해서 구글이나 야후나 아니면 바이두나 이런 검색 엔진을 통해서도 우리가 시장 조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외 타겟 시장을 확정을 할 때도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적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해외 바이어를 발굴할 때도요, 대면 방식이 아닌 인터넷 검색 엔진, 구글이나 야후나 최근엔 유튜브나 아니면 뭐 중국의 바이두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컴패스나 옐로페이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고요. 거래 알선 사이트를 통해서도 바이어를 발굴하는데 알리바바닷컴이나 코리아 트레이드 등 대개 전 세계적으로 100여 개의 그러한 바이어를 발굴할 수 있는 좋은 거래 알선 사이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전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케팅의 정의를 보면은요, 마케팅이란 변화하는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제품을 공급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마케팅의 정의, 즉 개념을 갖고 마케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개념을 갖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혹시라도 큰 엄청난 정말 결정적인 실수를 범할 확률이 상당히 줄어든다는 것이죠.
따라서 마케팅의 정의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개념을 갖고 마케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정의에 따르면 일단 마케터로서 집중을 해야 되는 개념이 뭐냐? 소비자의 니즈를 먼저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러한 소비자의 니즈는 변화해 간다라는 거, 트렌드가 있다라는 거를 캐치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마케팅이란 일련의 과정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럼 마케팅의 과정이란 뭐냐? 과정이란 수출 마케팅의 과정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타겟 마켓을 정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시장 조사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타겟 마켓을 확정시키는 거. 마지막으로 확정된 타겟 시장 내에서 바이어를 찾는 거다. 이렇게 좁은 의미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마케팅의, 수출 마케팅의 과정이 뭐냐라고 정리한다면 첫 번째는 1차로 타겟 마켓을 3개에서 5개 정도로 확정하는 거. 어떻게 그러면 확정할 것이냐? 대개는 일반적으로 수출 통계 자료를 활용한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수출 통계 자료는 어디서 우리가 획득할 것이냐? 한국무역협회나 아니면 관세청 자료를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차로 선정된 타겟 마켓에 대한 시장 조사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시장 조사를 통해서 타겟 마켓을 하나 내지 2개로 확정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확정된 타겟 마켓 내에서 바이어를 실질적으로 찾는 작업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 4가지 단계를 우리는 수출 마케팅의 과정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수출 마케팅을 하실 때 꼭 반드시 진행해야 되는 과정이 첫 번째 1차로 타겟 마켓을 5개 정도 국가로 선정을 한다. 두 번째, 그 5개 국가에 대한 시장 조사를 한다. 그 다음 단계는 세 번째, 5개 시장 조사된 타겟 국가 중에서 가장 유망한 국가 하나, 2개를 타겟 국가로 확정을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바로 확정된 하나 내지 2개 정도의 국가에서 바이어를 찾는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러한 마케팅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3단계. 첫 번째, 마케팅 플래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계획에 따라서 마케팅 업무를 수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그 수행한 결과에 대한 점검 및 통제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관리가 중요하다. 다음, 수출 마케팅의 개념을 좀 실전적으로 보면 실무적인 정의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외 타겟 마켓을 선정하고 시장 조사를 한 후 바이어를 발굴하고 협상하는 일련의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러한 마케팅은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하실 때는 먼저 플래닝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활동을 진행하시고 항상 활동한 내용에 대해서 오디팅, 점검 및 통제가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수출 마케터로서의 전문성을 보면은요, 첫 번째, 소비자의 구매 동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소비자의 구매 동기다라고 얘기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어떠한 면을 중시하느냐. 따라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마케터 입장에서는 어떠한 내용들, 어떠한 바이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반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때 미국의 어떤 경영학자가 BCD 원칙이라는 걸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의 구매 동기, 마케터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소비자의 입장은 뭐냐? Better quality, cheaper price, differentiation.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품질은 경쟁력이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가격은 경쟁력, 저렴하고 그러면서도 차별화가 되어 있는 제품을 원한다는 거죠. 소위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가성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성비 플러스 차별화. 이러한 제품이 마케팅에 경쟁력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출 마케터의 자질이다 그러면 보통 consideration, 상대방에 대한 배려, passion, 어떤 열정, 집중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디퍼런시에이션, 남들과 차별되는 능력. 그 다음에 수출 마케터의 전문성이다 그러면 물론 어학 능력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아이템의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해외 시장에 대한 정보가 충분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략적 마케팅 업무 처리 절차를 보면은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마케팅을 할 때 어떠한 면을 과연 집중해서 우리가 마케팅 업무를 처리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우리 제품이 어느 정도의 수출 경쟁력이 있느냐. 우리 아이템에 대한 수출 경쟁력 평가가 중요하다. 그러면 어떠한 부분에서 경쟁력을 우리가 있다 없다를 판단할 것이냐. 첫 번째, 우리 제품의 상품성, 퀄리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술성. 그 다음에 시장성. 그 다음에 우리 제품의 디자인. 그 다음에 색상. 그 다음에 포장. 그 다음에 브랜드 파워. 그 다음에 수입국의 인증, 규격, 검사를 보유했냐는 여부. 이러한 면들에서 경쟁력을 평가를 하고, 만약에 이 경쟁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표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지금 A, B, C, D, E 이렇게 항목별로 표시를 해봤는데요. 만약에 B나 C나 D에 E에 포함된다면, 그렇게 평가가 됐다면 A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제품을 개선해 놓고 그 다음에 마케팅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요, 수출 마케팅의 컨셉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제품의 컨셉을 잘 수립을 하시는데 제품의 특징이나 장점이나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컨셉을 잡고, 그 다음에 이러한 컨셉을 수립한 후에 그 다음에 제품의 슬로건이나 광고 카피를 작성을 해서 홍보물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 제품에 대한 컨셉을 확실하게 잡아준다. 이 컨셉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셀링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 우리 제품의 차별화된 스트롱 포인트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먼저 잡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이러한 컨셉을 바탕으로 해서 슬로건이나 애드 카피, 광고 카피를 작성해서 갖가지 홍보물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어떠한 홍보물을 일단 제작을 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 서큘러 레터, 거래 제의서, 비즈니스 레터, 이걸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품 소개서를 PPT 형태로 만들거나, 그 다음에 또 카탈로그 만들거나,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그 다음에 비디오, 동영상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여기서 동영상 그러면 꼭 항상 비싼 돈을 주고 500만 원, 1000만 원을 들여서 촬영을 해야 되는 것, 그것만은 아니고요. 요새는요, PPT를 가지고도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PPT에 보면은요, 디자인 기능, 애니메이션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PPT를 편집을 해서 동영상을 제작한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홍보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시면 PPT형 동영상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혹시 직접 만드시기가 불편하시다면 저렴한 가격으로 그러한 동영상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화면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컨셉에 관련된 실제 사례를 여기서 좀 써놓은 건데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거는 국제 마케팅 환경 분석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케팅 환경 분석을 할 때는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으로 나눠서 가용 자원에 대한 평가, 내부 환경이죠. 현행 전략에 관한 평가. 그 다음에 외부 환경 같으면은 글로벌 제품 시장 동향이나 국제 경쟁 분석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환경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제품을 포지셔닝 해놓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거죠. 다시 앞 화면 가서 보시면은요, 이건 자동차 블랙박스에 관련된 제품 포지셔닝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잘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이것도 한번 잘 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요한 단계가 해외 타겟 마켓을 선정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겟 마켓을 1차로 선정을 할 때는 대개 관세청 사이트나 한국무역협회 사이트를 방문하셔가지고 한 5개 국가 정도를 선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략 인구수나
1인당 국민소득은 5,000불 이상 내지는 인구 한 1,500만에서 한 2,000만 이상이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타겟 마켓에 대한 시장 조사를 하는 거죠. 시장 조사를 할 때는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유통이나 가격 구조, 경쟁 분석, 제품 동향. 지금 빨간색으로 나오는 부분이요. 시장 규모 및 수익 관리 제도 및 요건.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확인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익 관리 제도 및 요건을 확인하실 때는요,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수입자의 요건, 수입 통관 절차, 관세를 포함한 수입 세금, 그 다음에 라벨링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위생 검사 및 검역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인증에 관한 문제, 품목과 인허가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TBT라고 해서요, Technical Barrier to Trade 해서 기술 제한에 관한, 기술 제한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패스트 분석이라고 해가지고요, 시장 조사를 하실 때 political, economical, social, technological,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기술적 분석도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조사 방법으로서는요, 직접 조사가 있고 인터넷 검색을 통한 조사가 있고요, 인터넷 유료 사이트 통한 방법도 있고 현지 직접 출장을 통한 조사 방법 다양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간접 조사하는 방식에는요, 코트라나 기타의 사이트들, 해외시장 뉴스라든지 뭐 트레이드냅이, 그 다음에 H센터의 카트.net, 그 다음에 외교 통상부 자료, 그 다음에 무역 전문회사를 통한 조사,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어 발굴 계획을 수립하시는데요, 온라인으로 바이어를 발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으로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발굴하실 때는 검색 엔진을 활용한 방법, 그 다음에는 거래 알선 사이트를 활용한 방법, 그 다음에 오프라인 같으면 해외 전시회나 초청 상담회나 해외 수출 사절단 같은 그러한 방법을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20분 정도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실전형 마케팅 전략 이론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